운명을 바꾼 그날. Lost our passport in the chaos and never found it again. 그날 저녁에 짙은 안개가 583명의 생명을 앗아가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의 활주로 2대의 거대한 여객기, 그리고 눈앞에 사람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 그날 단 한 번의 잘못된 순간이 수백 명의 생명을 불태웠다. 1977년 3월 27일 유럽의 하늘은 평온했다. 날씨는 선선했고 바다는 잔잔했다. 그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항공사 KLM 로열더치 항공과 팬아메리칸 항공 판엠의 보잉 747 비행기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두 비행기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될 줄은. 아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KLM 4805 편이 이륙했다.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모두가 평범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기장은 KLM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 야콥 제이콥 반잔텐.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시간에 쫓기는 초조함도 있었다. 반면 페남 1736편은 뉴욕에서 출발했다. 비행기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행의 설렘인 그리고 평범한 하루의 기분 좋은 분위기가 가득했다. 기장 빅터 그럽스와 부기장 로버트 브렉은 침착하고 노련했다. 하지만 그날 그들도 뭔가 불길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 두 항공기의 목적지는 그란 카나리아. 하지만 그곳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항은 즉시 폐쇄되었고 모든 비행기들이 인근의 작은 공항인 테네리페 로데어스로 우회해야 했다. 이 공항은 이제 거대한 보잉 747 2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We are number 3 for departure. 그때부터 두 비행기의 운명은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테네리페 공항에 KLM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이미 활주로는 다른 비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좁은 유도로, 복잡한 교통, 그리고 불안한 대기. 기장은 잠시 머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은 천천히 흐려지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안개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 안개는 공항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잠시 후 페남 여객기 역시 착륙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활주로가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걸 승객들은 내리지 못했다. 공항의 대기실은 이미 가득 찼고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밖은 점점 더 흐려지고 창밖으로는 하얀 안개만이 출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아이를 재우고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조종실 안 페남 기장 그럽스와 부기장 브레그는 라디오로 관제탑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침착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반면 KLM의 반잔텐 기장은 초조했다. 시간이 지연되면 운항 규정 때문에 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테네리페 공항은 하얀 안개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눈앞의 활주로도 옆의 유도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불빛과 엔진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관제탑은 KLM 항공편에 지시했다. 활주로 끝까지 이동한 후 회전하여 이륙 준비. 페남 항공편에는 말했다. 활주로에서 벗어나 유도로로 이동하라. 모두가 그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항은 너무 작았고 그날의 안개는 너무 짙었다. AKL의 기장 반잔테는 그의 오랜 경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이륙하자. 그는 그렇게 판단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속의 몸체가 활주로 위를 달렸다. 동시에 페남 여객기는 여전히 그 활주로 위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섞였다. 한쪽은 이륙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서로의 주파수 속에서 끊기고 또 겹치고
또 사라졌다. 누구도 정확히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3초의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꿨다. AKL-747은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었다. 그 앞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해남 747 조종사들이 외쳤다. Get off, get off. 하지만 너무 늦었다. 두 거대한 비행기의 몸이 하얀 안개 속에서 부딪혔다. 강철이 찢어지고 불길이 치솟았다. 순간의 충돌, 굉음, 폭발.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검은 연기가 안개와 뒤섞였다. 그 소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 귀를 막게 할 만큼 컸다. 불길 속에서 금속은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찢기고 부서지고 사라졌다. 폭발 후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검은 연기가 활주로를 덮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엔진은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KLM 비행기 탑승자 248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해남 1736편에는 396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335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단 61명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이들은 말했다. 불길 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두 사람이 있었다. 영희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이 아직 보였다. 그들은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조사는 곧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깨달았다. 이건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다. 수많은 작은 실수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하나로 모여 비극이 된 것이다. 그날의 교시는 불명확했다. 런웨이 클리어. 이 한마디가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 그 말을 누군가는 듣지 못했다. 그 몇 초의 오해가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후 항공의 모든 규칙이 바뀌었다. 조종사들은 명확한 언어로 말하도록 훈련받았다. 부기장은 선장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권리를 부여받았다. 무성교시는 표준화되었다. 세상은 테네리페를 통해 배웠다. 말의 명확함이 생명을 구한다. 오늘도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하지만 그 하늘 위에는 아직도 테네리페의 기억이 떠다닌다. 그날의 불빛, 그날의 영희, 그리고 그날의 침묵. 그 침묵은 말한다. 작은 오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테네리페의 진실이다. 그날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비행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대화까지도. 조종사들은 이제 알고 있다. 침묵은 위험하다. 확실한 말만이 생명을 지킨다. 테네리페의 비극은 하늘 위의 규칙을 바꿨다. 그리고 그날의 불빛은 지금도 모든 공항의 활주로를 비춘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을 꿈에서 본다. 불길 속에 울리던 금속의 소리, 사라진 이들의 이름, 그 모든 것이 바람 속에 남아있다. 그날의 영희와 침묵은 단지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다. 언어는 힘이다. 명확한 한마디가 수백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테네리페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작은 오해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 오해에서 세상은 배웠다.